네, 요즘처럼 덥고 습도가 높을 때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큽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는 데다 장마까지 겹치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네, 특히 이 무릎 관절염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울에도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 뭐 주변을 보면 아이쿠 무릎이야, 무릎이 네. 아프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기온에 이 무릎 관절이 특히 민감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 이제 작은 염증도 심각해집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절염은 우선 습도가 높으면 몸 안의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예. 관절 안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고요. 관절염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게 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조직이 이제 뻣뻣해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온에 민감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주로 노화 때문에 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무릎을 많이 쓰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됩니다. 연골이 닳다 보면 이제 부서진 연골 조각이 관절 안에 남게 되죠. 이 조각들이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또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게다가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안에 윤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매우 아프게 되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무릎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도 되고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다면 그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 관절염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이나 운동요법,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뭐 체중을 감량하거나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초기 치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 이상으로 지나가면 관절에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관절경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이제 말기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인공 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이 말씀하신 인공 관절 수술 과거에는 뭐 귀족 수술이다 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예. 이제 인공 관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모두 수입품이다 보니까 수술 비용이 워낙 고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형 인공 관절이 개발이 됐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엑스레이가 이제 보일 텐데요. 이제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 관절이 최근에는 한국인의 어떤 체형이나 또 우리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무릎이 잘 굽어져야 되는데 이런 특징들을 살린 그런 인공 관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크게 되겠죠. 그리고 예. 이제 한 해에는 인공 관절 환자가 7만 5천여 명이 되는데 이제 그 정도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근 10년간 5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공 관절의 수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네. 한 번 수술하면 평균적으로 10명 중 환자 8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최동식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수술 시기를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이 무조건 마모가 됐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가 마모된 관절로 일상생활을 할 때, 특히 걸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즉 뭐 약물 치료를 하던 주사 치료를 하던 물리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수술 후에는 첫째가 염증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염증은 인공관절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무릎에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붓는다든지 열감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셔갖고 염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 최 교수의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약물 치료 주사, 물리 치료 후에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인공 관절 수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인공 관절 수술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에 염증성 그 무릎 질환이 있거나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근력이 너무 없어서 걷지를 못하거나 예. 아니면 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효과가 좋으려면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이
근력이 좋은 경우에는 치료 경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최종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노화의 일부인데요. 문제는 속도에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속도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릎은 일단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정적이어야 구부리고 필 때 마모가 덜 되거든요. 안정성에 가장 기여를 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특히 이제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체중 부하 운동인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은 수영, 그리고 우리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릎이라는 거는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 체중 관리를 통해서 무릎에 발생하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관절의 그 상태를 좋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네. 노화 때문에 무릎 관절염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고 네. 또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앵커가 예.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인공 관절의 그 치료 예후 치료 경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예.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거치기 때문에 폐경을 거치게 되면 골밀도랑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더 운동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최 교수님께서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증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지금 무릎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을 느낄 때는 주저없이 병원에 방문하셔갖고 현재 상태를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로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참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증을 느끼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엑스레이만으로도 이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제 단 한 번의 엑스레이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또 줄기세포도 우리나라 의료진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강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인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인구 고령화로 네. 또 이런 무릎 관절염 겪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